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누구 취재하러 오셨어요? 지금 한 말씀 아니 누구 취재하러 오셨어요? 아니 누구 취재하러 오셨냐고 이게 들어올 때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 취재하러 왔냐고. 가보실게. 면담 있어가지고. 잠깐 나도 봐. 거기에 국민의힘 저기 미디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미디어 담당관 오라 그래. 죄송하고 미디어 담당관 오라 그래. 책임을 다하겠다고 쓰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죄송하다는 무엇이 죄송한지 자, 내리시고. 이거는 국민께도 죄송한 일 같은데요. 일정 시간 아니 여기 취재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니 이렇게 잡지는 이리 오세요. 마시고 아니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다. 나를 취재하러 왔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 저희가 하겠습니다.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월 3일 비상개혁 해제 결의에 일정 있어가지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었습니다. 찍지 이게 마세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정 있어서요. 뉴스타파하고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뉴스타파하고는 네. 안 하니까 그냥 가세요. 아니요, 뉴스타파도 언론사입니다. 다음 언론에 일정 가세요. 말씀해 주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론사가 아니에요 뉴스타파는.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시죠. 지라시지. 네네. 다음에 뉴스타파 취재는 응하지 않으니까 가세요. 할게요. 다음에 의원님, 하겠습니다. 방금 제 손목 감정적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 사과해 주십시오. 여기 빨리 와가지고. 저한테 폭력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군주 조치하라 그래. 박사님 가만히. 아니 너희들 여기 있어. 도망 못 가게 언론의 자유 잡아. 없습니까? 언론의 자유 없습니까? 저희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뉴스타파는 언론 아니에요. 그건 의원님 지라시지.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라시예요. 저 진짜 권선동. 이자는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자의 팔을 낚아채 완력으로 움켜잡는 순간 당신은 공인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졌는데요. 언론사를 찌라시라 부르고 출입금지를 외치며 반말로 기자를 제압한 그 태도는 독재 정권의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이건 취재를 제압하는 공포정치며 비판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폭력입니다. 당신의 눈에 기자가 불편했다면 그건 기자가 제 역할을 했다는 뜻인데요. 당신은 그 역할을 방해했으니 민주주의의 적이라 말해도 그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이 저질렀던 내란 사태와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은데요.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입을 막으려는 모습 역시 같은 무리였습니다. 경고합니다. 국민은 이제 당신 같은 폭력 정치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말에 손찌검에 인신공격까지. 과연 당신이 국회의원 자격은 있는 걸까요? 당장 사퇴하는 게 답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뉴스타파 여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맞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요, 기자를 대하는 태도,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윽박지르는 눈빛, 몸짓, 거친 행동, 흥분해서 쏟아내는 언어, 특히 취재하는 기자를 향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도망 못 가게 잡아. 도망가는 것은 누구였습니다. 그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항상 늘 그런 언어를 써요. 불리한 상황이 오면 타자에 대해서 되치기 수법을 쓰는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해명 자리를 보면 전형적인 되치기 수법의 언어적 수사를 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의 모습, 권력에 심취한 권력자의 모습에서 기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행태는 언론에서 그런 얘기하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얘기하는데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얘기하기 전에 인간에 대한 도리,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의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권성동 원내대표, 당장 뉴스타파 여기자에게 사과하고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17일
조선일보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민주당 집권 플랜, 방첩사 3개로 쪼개고 검찰은 공소청 격하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작성한 기사였는데요. 어떻게든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아보려는 개수작인 거죠. 이제는 조선일보도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사실상 눈앞으로 다가오자 여기저기 정치보복이니 방첩사 해체니 심지어 간첩을 못 잡는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왜 이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 왜 이게 당연한 조치인지를 역설적으로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요. 우선 방첩사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이 조직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시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정치인과 주윤사들을 미리 체포하려 했던 그 음모, 바로 그 현장에 방첩사가 있었는데요.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데 동원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방첩사를 해체 수준으로 분산시킨다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정보보안 기능은 정보본부로, 감찰 기능은 감사관실로, 방첩 기능은 조사본부로 이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특정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며 계엄 음모까지 동원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군 내부 감시기관 기능이 분산되면 감시받는 자가 감시하는 구조, 다시 말해 군이 스스로 군림하는 구조를 깨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걸 두고 간첩 못 잡는다며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요. 기무사에서 방첩사로, 그리고 또 개편되는 지금까지 정작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자 0명이라는 통계를 들이대며 안보가 무너졌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전 정권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기무사나 방첩사 같은 조직이 정치에 개입해온 역사가 오히려 안보를 빌미로 국민을 억압해왔다는 증거인 거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큰 틀을 확정하고 공소청 전환까지 준비 중인데요. 이걸 두고 또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지금의 구조,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가능하게 만든 중심 축이었는데요. 검찰 구테타에 가까운 내란까지 동원한 세력이 지금 검찰인데 이걸 그냥 두자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문제는 공수처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은 말 안 듣는 칼이라 해체하고 공수처는 말 잘 듣는 칼이라고 강화하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건 이 말 자체인데요. 공수처는 오히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검찰과 달리 수사 대상이 철저히 권력 내부입니다. 즉 권력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는 도구인 거죠.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정치감사 논란에 휘말린 감사원을 이제는 국회가 통제하겠다고 하는 한 이걸 또 상권분립 침해니 감사 무력화니 떠들고 있는데요. 애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감사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났던 겁니다. 국회가 감사 개시를 승인하고 감사위원 추천에 다양한 사회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이걸 개헌까지 해서라도 바꾸겠다는 의지, 지금 필요한 개혁 정신 그 자체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개혁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날의 악몽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것, 내란의 불씨를 영원히 꺼버리는 것, 그걸 위해 방첩사, 검찰, 감사원이라는 내란의 본산을 뜯어고치자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 시즌2가 아니고 뭘까요? 그런데 이걸 두고 정치 보복이라며 두려움에 떠는 세력들, 그 자체가 이미 본인들이 적폐라는 걸 인정하는 꼴인데요.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이런 개혁을 환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합니다. 관료 생활 막판에 노역으로 망가진 분들 많이 봤습니다. 대행 역할 할 거면 당장 불출마 선언하고 출마할 속셈이면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 떼야 합니다. 국민과 국익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완용도 아니고 국익 갖고 자기 출마 장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출마 명분 잡고 싶어서 위헌 월권의 인사를 계속하고 대선 행보 오버하며 민주당에게 재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속내가 너무 유치합니다. 불출마 기사가 나자 총리실이 나서서 불출마는 아니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코미디는 또 뭡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윤석열이 자폭하더니 국힘도 자폭하려나 봅니다. 아무리 어떤 후보를 내도 승산이 없다고 의원 절반과 지도부까지 다 나서서 무소속 한덕수 단일화 군불에 춤을 춥니까? 내란 동조 반성과 자진 해산을 피하더니 기껏 내분과 파국의 길로 갑니까? 윤석열도 자폭, 국힘도 자폭, 내란 세력은 자폭 전문입니까? 국힘 후보 선출 후 이낙연, 이준석, 한덕수 연합론이 나오는데 원칙 없는 사꾸라 연합치고 안 망한 걸 못 봤습니다. 한때 여당이자 국회 2당의 체신을 지키길 권합니다. 정당이면 정당답게 하십시오. 국힘 후보든 한덕수든 어차피 내란 후보의 검증된 무능 후보입니다. 허망한 단일화 꿈꾸다 당 깨는 모습이 임박해 보입니다.